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죠. 테크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뜨거운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핵심 장비로 떠오른 큐브 프로버의 성공 가능성, 또 테크윙의 미래 성장성을 두고 좀 시각이 다른데요. 저는 이 큐브 프로버의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메모리 3사 공급 가능성을 봤을 때 테크윙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반대로 최근에 나온 그 실적 목표치 하향 조정이나 현재 생산 능력에 좀 한계가 보이는 점,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경쟁 위협 같은 걸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 부분 좀 깊게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크윙의 이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는요, HBM이라고 하는 이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개별 칩, 그러니까 다이 하나하나를 전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HBM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다 보니까 불령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큐브 프로버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개별 다이 전수 검사라는 점이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에는 납품을 시작했고요. SK 하이닉스하고의 품질 테스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 마이크론 테스트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전 세계 주요 HBM 제조 3사 모두에 공급하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 이런 동일한 방식의 경쟁 장비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HBM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도 장비 전체를 막 교체할 필요 없이 일부 부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2026년에서 2027년 출시 목표인 새로운 로직 반도체 검사 장비 DLP라고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핵심 부품인 그 온도 제어 장치 칠러를 자체 생산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높인 점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희망적인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수치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테크윙의 2025년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가 연초에 4천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2천억 원 수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이게 핵심인 큐브 프로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당초 올해에서 2026년,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올해 큐브 프로버 출하 목표량도 처음에는 120대 이상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40대에서 50대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월 30대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그 절반 수준인 월 15대에선 20대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 생산 경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 2분기 실적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고요. 지금 당장은 경쟁자가 없다고 하지만 한 2년, 3년 안에 비슷한 기술을 가진 후발주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존 HBM 생산 라인에서는 이 큐브 프로버가 모든 공정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 공사 단계에만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그러면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큐브 프로버의 실제 매출 기여 시점이나 규모에 대해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납품이 시작됐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는 건 이건 곧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정말 눈에 보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HBM 생산 라인에서 최종 테스트 장비하고 이 큐브 프로버가 거의 1대1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3사 테스트 통과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연간 목표치가 그렇게 절반으로 줄고 또 생산량이 목표에 못 미치는 현실을 보면 글쎄요, 2026년에 정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의 실제 주문량이 우리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를 주문하고 납품받기까지 리드타임도 아직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산 능력이 좀 더 빨리 안정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기회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은 흥미롭지만 저는 경쟁 환경이나 기술적 우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현재 똑같은 방식의 경쟁 장비가 아예 없다는 사실 자체가 테크윙의 기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HBM 세대가 바뀌어도 장비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 이건 고객사들을 계속 테크윙 장비에 묶어두는 효과? 그러니까 락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기술적 우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 우위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년, 3년이라는 시간이면 후발주자가 그 격차를 꽤 좁힐 수도 있는 시간 아닌가요?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 DLP 장비가 정말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요. 여기에 자원이 분산되면 정작 중요한 이 큐브 프로버 사업에 집중하지 못할 위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HBM 시장은 좀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섣부른 사업 확장이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요, 신규 장비를 출시하고 양산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HBM 시장 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큐브 프로버 같은 이런 정밀 검사 장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어려움을 그냥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고 장기적인 성장성은 저는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또 목표치를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렸다는 건 이걸 단순한 성장통으로만 보기에는 좀 위험 신호가 분명해 보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빨리 개선하지 못하면 정말 시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특히 HBM 테스트는 속도보다는 그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증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는 테크윙이 큐브 프로버라는 아주 혁신적인 장비를 통해서 이 HBM 검사 장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고요. 결국 메모리 3사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성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큐브 프로버의 기술적 가치는 분명히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실적 목표나 또 생산 능력의 한계,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 위협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 테크윙이 정말 시장의 기대를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테크윙의 핵심 기술인 큐브 프로버를 중심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좀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이 HBM 시장 확대 속에서 테크윙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